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 이틀 전 경찰에 출석해서 밤샘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에 21시간 만에 귀가를 했죠. 그런데 강선우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공개됐던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음, 그리고 경찰 출석 당시의 강선우 의원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아요? 공천 됐는데 지방선거 돈은 앞두고. 왜 돌려주신 건가요? 지방선거 앞두고 김경식 의원은 왜 만나셨어요? 나중에 대질 조사 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고장안 시켜서 돈 옮기신 거 아니에요? 모든 언론 앞에서 강선우 의원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죠. 하지만 경찰은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전셋집을 얻는 데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특히 지난 2022년 1월 세 사람의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 만남 이후에 전세 계약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1억 원을 돌려준 시점도 기존의 강선우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고 있고요. 2022년 4월에 김병기 의원과 상의를 할 당시에는 전 보좌관 남모 씨가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돌려준 시점은 그해 가을, 수개월, 거의 8개월 가까이 있다가 또 돌려준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돌려준 시점이 돈을 받았다는 전달 받았다는 시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얼추 봐도 한 7, 8개월이 떨어져 있고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새롭게 확인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강선우 의원이 그 1억 원을 가지고 전세 계약금으로 썼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남전 보좌관으로부터. 자, 이 부분, 이 시간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대변인님. 네네. 1억 원을 받았다는 때의 그 시점은 거의 이제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이제 그 거의 날짜까지 특정을 했다고 하고 장소도 이제 특정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말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줬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1억 원을 돌려준 거를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돌려줬는지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것을 정말 그 돌려줬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두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돌려줬다고 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정말 돌려준 것이 맞는지 사실 입증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일단 명확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썼는데 어디서 그럼 돈을 융통해가지고 갑자기 1억 원을 돌려줬을까 네. 하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문도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뭐 최근에 또 나오는 보도들 보면은 김경 서울시 의원이 또 다른 사람한테도 민주당 내 다른 사람한테도 부정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돈을 줬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처음에 강선우 의원 얘기인 줄 알았는데 김병기 의원도 공천 뇌물을 받았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이러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의 문제고요. 네. 당에서 이런 일들이 횡행했을 정도면 이건 특검을 통해서 전모를 밝혀야 되는 거고 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정당 해산에 가까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네. 정당 해산에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일단 1억 원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행방이 지금 명확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은 뭐 1억 원 어디다 썼는지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남전 보좌관의 진술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 대금으로 썼는지도 아직은 명확하게 본인이 인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안 쓰고 전세 자금 모자라는 걸 1억 원을 융통을 했다. 요즘 1억 원 넘는 돈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출도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연 1억 원, 이 받은 1억 원과 전세에 투입한 1억 원 같은 돈인지 아닌지, 그 원래 받았다는 1억 원은 그럼 어디로 간 건지, 진짜 돌려줘서 원상복구가 된 건지 여러 가지가 지금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이 4년 전의 일이 곳곳에서 디지털 증거 훼손 정황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처음에는 두 사람은 맞았습니다. 강선우 의원만 빼고. 그런데 강선우 의원 조사받으면서 뭔가 또 다시 막 뒤죽박죽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을 건넸다라고 지목된 사람이 돈을 건넸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뭐 본인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가 차에 실어만 줬다라고 얘기한 이 남모 보좌관 사이에서의 진술은 일치가 됐다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돈을 본인이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던 강선우 의원만 따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시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좀 결정적인 내용도 있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사실 대질신문을 통해서 좀 맞춰봐야 될 디테일들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는지, 뭐 김경시 의원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모 보좌관은 뭐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김경시 의원이 대질신문을 거부를 했어요. 그럼 이게 현행 제도상에 한쪽에서 거부를 하면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대안으로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찾아보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결과적으로 대질신문을 통해서 각자의 말이 맞고 혹은 어느 쪽에서 틀린 것인지를 밝혀볼 필요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할 필요성이 언급된다는 건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죠. 그만큼 지금 이 복잡한, 어떻게 보면 명확할 수 있을 이 공천 헌금 의혹이 그냥 이 세 사람의 전혀 다른 진술에만 의존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또 장본인들은 이 비밀번호를 얘기하는 거를 다 거부하고 있죠. 휴대전화 말입니다.